오늘은 어려서 당한 교통사고로 발생한 후유장애에 대하여 상대방 보험사가 인정하지 아니하고 재판 도중에 나온 감정 결과에 대해서까지도 집요하게 태클을 걸었던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소명을 하여 승소를 한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업범 윤앤리의 윤태중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진행한 사건 중에 장애 인정과 관련하여 상대방 보험사와 첨예하게 대립을 했던 사건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렸을 때 교통사고를 당하여 머리에 부상을 입게 된 사건입니다. 이러한 부상으로 인해 뇌에 기질적 변화가 생겼고, 이러한 기질적 변화로 인해 뇌 기능에 장애가 생긴 경우입니다. 이러한 장애를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몇 년이 지나서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에 중점을 두고 본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건 사고는 2002년에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일어났습니다. 사고 당시 피해자의 나이는 만으로 7살이었습니다. 가해자는 시속 60km로 달려가다가 정상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의 뇌를 감싸고 있는 경막에 혈종이 발생했고, 두개골이 골절되면서 기내증, 즉 피해자의 뇌에 공기가 들어가는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또한 오토바이에 충격을 당한 오른쪽 팔과 다리가 골절되었고, 이로 인하여 성장판까지 깨지는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피해자는 장기간에 걸쳐 입원 치료를 받게 되어 유급을 하게 되었고, 아울러 이마에 짙게 생긴 긴 흉터 때문에 또래들과의 관계에서 위축되고 침체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상급 학교로 진학한 이후에도 전두엽 손상 후유증 때문에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고, 학업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으며 수차례에 걸쳐 자해를 했고, 급기야는 자살을 시도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사고 후 15년이 지난 어느 날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님은 저희 윤앤리를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15년이 지났지만 당시 가해자의 보험사는 치료비 지불 보증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소묘시효가 중단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는 가해자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해자 보험사의 태도였습니다. 그동안 치료비를 지급하긴 하였으나 피해자의 이러한 장애에 대해서 아무런 손해를 인정하려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보험사는 이러한 피해자의 폭력적이고 비사회적인 성향은 사고 때문이 아니라 피해자 가족들 때문이라는 비소화도 같은 말을 하여 피해자 가족들에게 2번 상처를 입혔습니다. 소장을 접수하면서 본격적인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소송 초기 법원은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울증을 앓았다는 증거를 제시해달라고 하여 저희 윤앤리는 피해자가 15년간 치료받은 진단서와 의사소견서 등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인 장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 시절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었던 추상, 머리에 생긴 흉터에 대한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고 때문에 뇌를 다침으로써 뇌의 기질적 변화로 인한 뇌장애 외에 뇌연화증, 뇌로 가는 혈행 일부가 막혀서 뇌 실질이 죽게 돼서 뇌가 연화된 현상을 얘기합니다. 이러한 뇌연화증으로 인해서 발생한 우울증이 있었습니다. 신체 감정을 통해서 기질적 뇌증후로 인한 장애는 25%, 영구장애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울증으로 인한 장애는 4년간 28%의 한시장애가 나왔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장애들을 따로따로 산정하여 중복장애로 인정받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보험사는 맥브라이드 장애평가 가이드라는 책자를 근거로 있는 뇌에 발생한 동일한 장애라면서 중복장애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참고로 보험사가 근거로 제시한 이 맥브라이드 장애평가 방법 가이드는 보험사와 공제조합의 자문의사 또는 고용된 간호사들이 공동으로 집필한 것으로서 집필 방향이 모두 보험사에게 유리하게 조합이 된 내부 자료집에 불과합니다. 저희 윤앤리는 이 가이드북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내부적으로는 괴문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사건 신체 감정에 대한 감정 회신에 대해서 저희 윤앤리와 상대방 보험사는
그 해석을 달리했습니다. 신체 감정 회신에 대한 해석을 하기가 굉장히 애매하다면은 이제 감정 보완 신청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감정이에게 직접적으로 다시 물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감정 보완 신청을 할 때 의학과 관련된 전문 지식은 너무나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정 판단을 하는 의사, 즉 전문가를 상대로 우리의 주장을 충분히 납득시키고 이해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 윤태중을 포함하여 의료인 출신으로 구성된 저희 의료팀은 이 감정 보완 신청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상대방 보험사는 자신들에게 불리한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재감정 신청까지 다시 하려는 소송 지연 행태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저희 윤혜님은 상대방의 이러한 소송 행위가 단지 소송을 지연하고자 하는 목적에 있음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결국 두 차례 화해 공고 결정에 이의가 제기된 진통과 우여곡절 끝에 저희는 피해자에게 지연 이자를 포함하여 약 3억 원에 가까운 손해배상액을 받아내는 승소를 합니다. 오늘은 어려서 당한 교통사고로 발생한 후유장애에 대하여 상대방 보험사가 인정하지 아니하고 재판 도중에 나온 감정 결과에 대해서까지도 집요하게 태클을 걸었던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소명을 하여 승소를 한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이후 20여 년간 고통을 겪었던 피해자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된 판결 선고였습니다. 피해자 아버님께서는 이 사건이 종료된 이후에 손으로 직접 쓰신 편지를 통해서 저희 윤혜니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편지 내용 간략히 읽고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피해자의 아빠입니다. 아이가 17살이 되었을 때 이상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사고 후 10년이 지난 상태에서 알게 된 전두엽 손상에 의한 후유증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힘들고 암담했습니다. 몇 년간의 법정 싸움을 잘 마무리 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피해자 아빠 올림. 저희 윤혜니는 피해자분과 그 가족분들이 이러한 고통을 극복하시고 행복한 미래를 맞이하실 수 있도록 계속하여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 전문의법 윤혜니의 대표 변호사 윤태중이었습니다.